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고대 도시. 이탈리아의 세계유산,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및 토레 안눈치아타의 고고유산 Archaeological Areas of Pompeii, Herculaneum and Torre Annunziata. 이탈리아 여행 때 방문했던 폼페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석사 과정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여행지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탈리아에 방문하시면 꼭 들려보시길 추천하는 곳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이탈리아 관광청, 멜버른 박물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공식 영상부터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Reawakened ancient city archaeological areas of Pompeii. This is Mount Vesuvius. It overlooks the Bay of Naples in Italy. A volcano, it suddenly erupted with tremendous force on the 24th of August, AD 79. The city of Pompeii, 10 kilometers to the southeast, was buried under a layer of volcanic ash in a matter of moments. Careful excavations have revealed how people lived and died in ancient times. It's just as if time had stopped. The city was believed to have had a population of over 10,000 people and was filled with life. This is a tavern. On the pub wall, there are paintings of people playing games. There were vine and olive trees in the Vesuvius foothills. Vegetables and crops were abundant. A variety of shops lined the streets. Located on Mediterranean trading routes, a plentiful supply of fish and agricultural produce made the people of Pompeii wealthy. Here a mosaic of a guard dog. People had courtyards in their homes. They enjoyed luxurious living. Gourmet dishes were a status symbol. Extravagance was a virtue. Nightly feasts continued till dawn. All of it was buried under the ash in an instant. Those who failed to escape the hot gases of the volcanic cloud were suffocated and covered in volcanic ash. The ash set and human bodies decayed, leaving hollow shapes. Archaeologists poured plaster into these hollows and made plaster casts of the bodies to learn about their moment of death. The casts tell us of their last moments in detail. People trying to escape fell and died. A mother here was clutching her child until the last moment. The child is about 4 years old. Here, lovers trying to protect each other. The people of Pompeii lost their lives in an instant. This world heritage continues to remind people of the frailty of human life. 1997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 유산은 98.05헥타르의 유산구역과 1726.09헥타르의 완충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 3번, 4번, 5번에 해당됨을 인정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3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뛰어나게 보존된 유일한 로마 도시 유적지며 세계에서 그 완전성과 규모 면에서 비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토레 안눈치아타의 빌라는 로마 시대에 가장 잘 보존된 벽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 4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토레 안눈치아타 유적지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의 로마인의 삶을 도시, 건축, 장식,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보존하여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토레 안눈치아타의 빌라 A는 로마 시대의 교회 빌라 중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준 5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토레 안눈치아타 유적지는 도시와 교회 로마 정착지의 뛰어난 사례입니다.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라는 한순간의 로마의 생활에 대한 생생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기세계 문화유산에는 3개의 다른 고고학 지역이 포함됩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고대 도시와 함께 미스터리의 빌라 폼페이 서쪽과 파피리의 빌라 헤르쿨라네움 서쪽과 토레 안눈치아타의 빌라, 에이포파이아의 빌라와 빌라, 비루시우스, 크라시우스, 테르티우스의 빌라입니다. 상업도시인 폼페이의 광대한 면적은 작지만 잘 보존된 작은 헤르쿨라네움의 유적과 대조를 이룬 반면 토레 안눈치아타의 빌라 A는 초기 로마 제국의 부유한 시민들이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번영했던 로마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부유한 시골 빌라가 삼켜졌습니다.
폼페이는 두꺼운 화산재와 라필리층에 묻혔고 헤르쿨라네움은 화산쇠 설류와 흐름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유적지는 18세기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발굴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르쿨라네움의 경우 고대 도시의 광대한 지역이 여전히 현대 도시 아래에 있으며 그랜드 투어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던 18세기 터널 네트워크에 의해서만 탐사되고 조사되었으며 올해라도 헤르쿨라네움의 지하 고대 극장을 방문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현재 대부분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4헥타르의 발굴 지역에 잘 보존된 건물이 있는 폼페이는 고대 로마 도시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계 유일의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주요 포럼은 카피톨리움, 바실리카, 사원과 같은 여러 인상적인 공공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시 내부에는 많은 공중 목욕탕 단지, 2개의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에는 여러 개의 인상적인 공공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념비적인 관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넓은 팔레스트라와 2개의 공중 목욕탕, 아우구스투스의 사제대학, 표준 형태의 극장이 포함됩니다. 부시 성벽 밖에 있는 파피리의 빌라는 호화로운 시설입니다. 이 마을은 또한 거대한 와인 단지와 같은 장비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완벽한 상점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헤르쿨라네움의 도시 지역과 해안은 마을을 묻은 화산쇠 설물 덕분에 상층부에 주목할 만한 보존으로 더 높은 수준의 보존을 보여줍니다. 유기물은 종종 고온에 의해 탄화되었고 예외적으로 보존된 유적에는 식료품, 건축 요소 및 목재 가구와 같은 일상용품이 포함됩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모두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지어진 놀라운 주거 및 상업 건물로 유명합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아트리움 하우스로 중앙에 안뜰이 있는 완전히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외과의사의 집이 좋은 예입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 유형의 주택은 확장되었고 기둥과 아케이드로 장식되었으며 대형 대표적광이 설치되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마을에서 알려진 이 유형의 로마 주택은 가장 높은 형태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많은 방이 있는 진정한 저택으로 발전했으며 그중 파온의 집과 순결한 연인의 집이 뛰어난 예입니다. 베수비오 지역에 있는 교회 빌라는 건물과 부지의 규모와 호화로운 장식면에서 더욱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비스터리 빌라는 폼페이 성벽 바로 밖에 있는 거대한 주거지로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겸손한 집에서 개발되었으며 디오니소스 숭배의 인문 의식 미스터리를 묘사한 트리클리니움의 놀라운 벽화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폴의 안눈치아타의 두 빌라는 모두 폼페이 시골에 있는 교회 건물의 뛰어난 사례입니다. 빌라 A는 기원전 1세기 중반에 지어진 거대한 해상 거주지로 제국시대에 확장되었고 분화 당시로 복원되었습니다. 훌륭하고 잘 보존된 벽화로 유명하며 문, 기둥, 정원에 환상적인 프레스코아가 있는 로마 회화의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반면 빌라 B는 암포라 보관 및 현지에서 생산된 식료품, 특히 와인의 거래와 같은 시장 활동을 위해 지정된 방과 공간이 제공된 딜라, 루스티카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주들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 이 건물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원 후 79년 분화로 이어진 지진에 대응해 수리 및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환경과 경제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온 모습을 반영합니다. 폼페이의 특별한 특징은 벽에 낙서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화 당시 선거가 임박했음이 적혀있고 벽에는 정치적 구호가 많이 낙서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성격에 따른 낙서도 있었습니다. 동족명의 훼손적인 구호도 있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의 화산 퇴적물에는 수백 개의 왁스판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법적 문서를 보존하고 있었고 그리스 철학 텍스트가 담긴 1800개 이상의 파피루스 두루머리가 빌라 오브 파피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학 자료는 이 고대 도시의 마지막 수십 년을 보여주는 그림과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은 서기 1세기 로마 사회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과 정치 및 사생활에서 텍스트가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뛰어난 증거입니다. 다른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의 출처는 분화로 사망한 사람들의 인간 유해입니다. 폼페이는 화산 물질에서 발견된 공극의 석고를 부어 인간과 동물 희생자의 형태와 기타 유기 물질의 주형을 만들 수 있었던 초기 고고학적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반면 헤르쿨라네움에서는 고대 해안선을 따라 약 300개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의 이러한 중요한 희생자 샘플을 연구하면 건강, 생활 방식 및 사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두 데이터 세트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형 자체는 유골과 19세기 및 20세기 고고학적 관행의 증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20세기의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은 헤르쿨라네움을 야외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것이었는데 아마도 유럽 최초일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라 건물을 재건하고 고고학 유적지 내 원래 물건을 전시했습니다. 이 야외 박물관이란 개념은 19세기 말에 폼페이의 일부 건물에서 고대 공간의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로 채택되었습니다. 베수비오 산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보존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말과 그와 관련된 딜라의 인상적인 유적은 과거의 특정 순간의 사회와 일상, 투활에 대한 완전하고 생생한 그림을 제공하며 다른 곳에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고고학적 유적지로 재발견하고 역사화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집단적 상상력을 사로잡아 유럽과 그 너머의 고고학, 미술사, 보존 및 해석 관행을 형성했습니다.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에 묻히는 서기 79년 8월 24일까지 포도주가 유명해서 상업이 활발했으며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다. 단 열흘 시간 만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오랫동안 역사에서 소멸한 도시 중 하나로
1592년 폼페이 위를 가로지른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회화 작품들이 발굴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데 당시에 확인되어 발굴되다니 참 새삼스럽다. 폼페이는 로마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도시국가였다. 최소한 기원전 8세기 7세기의 폼페이는 그리스인들의 세력하에 있었는데 이는 로마의 건국 시기와 비슷했다. 에트루리아를 기원전 6세기에 몰아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수타비아가 속했던 동맹을 누케리아 현재의 노체시가 주도했다. 이 시기 그리스 식민지 출신들이 다 그랬지만 로마보다 문명도가 높았던 상업도시였던 듯하다. 폼페이 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폼페이와 이웃한 자매 도시 헤라클라네움은 그리스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 가운데 하나인 게리온의 소떼를 몰아오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고 한다. 신화에 따르면 게리온이 사는 곳은 서쪽 끝이기에 헤라클레스의 행로에 자연스럽게 이탈리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여행 도중 헤라클레스는 오늘날의 캄파니아 지방에서 자신에게 적대하는 거인족의 무리와 만났는데 영웅답게 그들을 모조리 격파하고 쇠사슬 감아 거대한 산 밑에 감금한 후 산기슭을 따라 개선식을 거행했다. 이어 도시를 2개 건설했는데 폼페이는 영웅의 개선식 그리스어로 펌피에서 이름을 땄고 헤르쿨라네움은 자신의 이름을 땄다는 것이다. 폼페이가 역사 기록상에 처음 언급된 것은 기원전 310년 제2차 삼리움 전쟁 때 로마의 함대가 사르누스항에 상륙하여 누케리아를 공격하려다가 실패한 일이었다. 삼리움 전쟁이 끝날 무렵 팜파니아는 로마 동맹의 일부가 되었고 그곳의 도시들은 로마의 동맹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이 완전히 종속되어 로마화된 것은 동맹시 전쟁을 치른 후였다. 결국 기원전 89년 술라에게 정복되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물고기 모양의 궤도옥 설계한 계획고시로 원형 경기장을 물고기의 눈으로 보고 왼쪽 위에 미스테리 빌라를 꼬리 지느러미로 보면 된다. 현재의 관광이나 당시의 도시 입성, 퇴성도 모두 입으로 들어서 꼬리로 나오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로마의 원수정 시대에 포도주와 가룸 로마인들이 좋아했던 생선 발효식품 생산으로 번창했으며 이만 석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가 상설적으로 열리고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을 모시는 신전과 인도인,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될 정도로 작지만 번화한 도시였다. 도시행정은 본국인 로마 정부의 시스템을 모방하여 자치 원로원인 데쿠리오, 시민 집회에서 선출되는 자치 집정관 두움비르 직책 2명,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 조영관을 두었으며 자치 집정관과 조영관 선거가 있을 때는 치열한 선거운동이 있었음을 유적에 남은 선거 운동 벽보로 알 수 있다. 서기 59년에는 폼페이에서 열릴 검투사 경기 도중 폼페이 시민들이 인근 도시인 누케리아 시민들과 패싸움이 붙어 사상자가 많이 나는 바람에 그 처벌로 로마 당국에게서 10년간 검투 경기 금지령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 유력자들이 포파야 사비나 황후에게 로비를 하여 3년 만에 금지령이 풀렸고 검투 경기가 재개될 때 도시의 두움비르 출신인 그나이우스 알레이우스 니기디우스 마이우스가 자기 재산을 털어 무려 416명의 검투사가 출전하는 큰 경기를 열었다는 것이 마이우스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 서기 62년에는 큰 지진이 캄파니아 일대를 휩쓸면서 폼페이도 유피테르 신전과 대형 공중목욕탕 등 여러 공공건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17년이 지난 베수비오 화산 대분화 때까지도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폼페이 최후의 날 플라비우스 왕조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근처에 위치한 베수비오산에서 갑작스러운 화산 대분화가 발생했다. 분화로 인해 급작스럽게 닥쳐온 막대한 화산재 한 방으로 폼페이 도시는 하루 아침에 멸망해버렸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도 폼페이는 하룻밤 만에 사라진 것으로 유명해진 도시가 되었으며 화산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된다. 통념과는 달리 고대 로마인들도 화산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령이었던 시칠리아 섬에 당시 활화산이었던 에트나 화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베수비오 화산이 수백 년 동안 폭발하지 않았기에 로마인들이 그런 화산이 아닌 듯 보이는 화산이 잠에서 깨어 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게다가 폼페이는 이탈리아 최대의 화산인 베수비오 화산과 대략 1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였으므로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껴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폼페이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17년 전인 서기 62년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포rum, 유피테르 신전, 목욕탕 등 공공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 피해를 입었고 화산 폭발 당시에도 그 피해가 다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죽하면 지진 직후 네로 황제가 이곳을 시찰하면서 가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날, 즉 서기 79년 8월 24일은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어서 도시 내에서 축제가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상한 구름이 밀려오자 시민들이 동요했으며 이에 데플리니우스 등이 해변으로 가서 조사를 하던 중 화산이 폭발했다. 분화로 화산재가 하늘을 덮은 뒤 열애럴 시간 동안 무려 수백억 톤에 달하는 뜨거운 화산수의 전류가 도시로 쏟아져 내려왔고 폼페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도시는 3m가량이나 되는 화산재에 뒤덮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이탈리아 영국 공동연구진은 화산 폭발 당시 화쇄류 페로클라스틱 플로우의 지속 시간을 연구했는데 초고온의 화산재와 유독 가스 등이 약 15분 동안 분출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분화로 폼페이 주민들이 모조리 몰살당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오해다.
실제 당시 폼페이 주민 수는 16,000명에서 2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사망자는 대략 2,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든 도시를 빠져나와 피신했다는 뜻이다. 재앙이 급작스럽게 닥쳤다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엔 시간이 역부족이었다는 뜻이지 눈 깜짝할 새에 도시가 파무지고 그랬다는 뜻은 아니다. 베수비오산에서의 분출 이후 화산재 도달까지는 그래도 수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안데검은 연기가 다가오는 낌새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다. 따라서 당대 사망자들은 대부분 대피하기엔 몸이 불편했거나 연로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하고자 재난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대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구 중 적어도 10%는 사망하고 부상자는 더 많았을 테니 괴멸적인 피해라는 사실임은 변함없긴 하다. 사실 인명피해는 폼페이 옆의 도시인 헤르쿨라네움 쪽이 덮었는데 이쪽은 문화 직후 화산재구로 방향에서 비껴서 나중에 화산쇄설성 밀도류와 화산재에 묻혀버려서 버리고 폼페이 유적의 화산재가 23m 정도 쌓인 반면 헤르쿨라네움은 두께가 20m나 되는 화산쇄설물에 파묻혔다. 이 화산재와 화산쇄설물은 근 2000년 동안 쌓여있으면서 부러져 딱딱한 암석이 되었기에 지금도 헤르쿨라네움은 암석을 파내가며 발굴하고 있다. 또 폼페이가 시내 시민들이 발굴된 반면 헤르쿨라네움은 1980년대 바닷가에 서있던 아치미케사 해골수백구가 발견되었기에 주민들이 해안으로 피난했다가 밀려온 화산재와 가스로 한꺼번에 죽었다고 추정된다. 이 두 도시와 더불어 인근에 있었던 오플론티스와 스타비아이도 함께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산 분출물이 남동쪽으로 집중되어서 네아폴리스 나폴리를 비롯한 북서쪽 지역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 다른 천운으로 당시 화산 분출물을 제외한 비상상태는 양호했고 화산 폭발의 충격파로 인한 쓰나미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대피할 수 있었다. 만약 쓰나미까지 발생했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물론 고대 로마에서도 이 폭발에 대해 연구했던 사람은 있어서 백과사전 격인 박물지를 남긴 문인이었던 데플리니우스 제독이 이 폭발을 보고 기억한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데플리니우스는 당시 폼페이 인근 북동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폭발을 기록한 부휘아 함대를 이끌고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주민들을 구조하다가 화산가스에 중독되어 향년 56세로 현장에서 순직했다. 후에 조카인 소플리니우스가 쓴 편지를 보면 그의 시신은 수습된 듯하다. 데플리니우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해서 특별한 외상이 없다 보니 너무 평온해서 주무신 것 같았다고 적었다. 그 외에 나폴리만 건너편에서 화산 분화를 지켜보던 18세의 조카 소플리니우스가 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겨 현재까지 전해졌다. 근 베수비오 화산 폭발에 대한 글을 타키투스의 역사에 기고했다. 시적으로는 1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안정화시켰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붕하고 티투스가 황제가 된 지 2개월 만에 벌어진 참사였다. 티투스 황제는 2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 동안 베수비오 화산 폭발, 로마 화재 등의 여러 재앙 속에서도 콜로세움을 완성시키는 등 재건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했다. 그리고 그가 암살당한 후 오연제 시대가 열렸다. 그 후로도 베수비오 화산은 몇 번 분출했다. 마지막 분출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이었던 1944년의 분출이었으며 이후 더는 분출이 없다. 마지막 분출대는 인근 폼페이 비행장에 미합 중국 육군의 항공대 제340 폭격 비행관이 이탈리아의 항복 이후 주둔하고 있었는데 78대 혹은 88대의 B-25 폭격기가 화산재를 뒤집어쓰고 고장이 나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도리어 현장을 조사하러 온 미군 헌병들이 아직 굳지 않은 용암을 보고 식빵을 나뭇가지에 꿰어 토스트를 구워 먹는 사진이 남아있을 정도이다. 이 분화로 인해 베수비오 화산을 등산하는 강삭철도가 파괴되어 폐선했다. 이 철도는 이전에도 화산 분화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했고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홍보 노래까지 만들었다. 이탈리아 가곡으로 잘 알려진 푸니쿨리 푸니쿨라가 그것이다. 베수비오 화산은 활화산으로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수비오 화산 연구센터를 만들어 마그마, 괴매 축적 상황 등을 수시로 관측하고 있다.
발굴된 폼페이. 화산 폭발로 멸망한 이후 15세기까지 폼페이의 존재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 그러다가 서기 1592년 이탈리아에서 수로 건설을 목적으로 땅을 파다가 폼페이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무려 140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1748년 카를로 국왕의 치세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유적이 발굴되었으며 한창 전성기였을 때에 갑자기 멸망해버려 전성기 로마 제국의 유물과 유적들이 잔뜩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굴되고 있다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3분의 2 정도밖에 발굴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이다. 관광 중 펜스가 쳐져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보일 텐데 이들이 발굴 관련 장소이다.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는데 빈켈만이 발굴 현장으로 왔다가 인부들이 제멋대로 파헤친 것도 모자라 장신과 나오면 몰래 빼돌리거나 국왕에게 진상을 하는 바람에 간언을 했다가 쫓겨난 뒤 인부를 매수하여 기록했다고 한다. 화석이라고 표기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형태의 화석과는 다르다. 기존의 화석은 압력에 의해 뼈나 외골격 같은 신체의 단단한 부분에 광물이 흡수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폼페이 화석은 본래는 빈 공간이었고 사람이 거기에 석고를 채워 만든 것이었다. 화산재에 묻힌 시체가 부패 등의 과정을 거쳐 유기물이 사라진 후 뼈만 남지만 화산재가 비교적 단단하게 퇴적되어 속 빈 공간에 사람들의 형상이 남는다. 그 빈 공간에 거푸집처럼 석고를 부어 만든 것이 폼페이의 화석이다. 즉, 일종의 석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사진의 사람 형체는 진짜 사람의 남은 잔재가 아닌 그 형태에 보냈던 것이다. 물론 그 내부의 뼈 같은 부분은 남아있다. 그곳 때때로 사람이 아닌 동물의 화석도 발견된다고 한다. 그 외에 나무, 문, 가구, 수레 등의 물체들을 되살릴 때도 응용되고 있다. 이 석고상을 만들게 된 과정도 극적이다. 폼페이 발굴 당시 오랫동안 묻혀 있어서 건물이 하도록 물건 등의 보존 상태는 매우 좋았는데 사람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던 중 1860년 이탈리아 국왕이 발굴 책임자로 임명한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가 흑검이 사이사이에서 주로 건물마다 발견된 빈 공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거기에 석고를 부어보자 사람의 형상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은 석고 대신 유리 섬유를 부어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하면서도 내부의 유골이나 공반유물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내부가 투명하게 비치는 크리스탈 조각상 같은 모습은 아니며 작업 공정상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 기존 석고들 외에도 탄화되어 표면에 빵집 도장까지 생생히 찍혀있는 벽돌 오븐에서 발견된 빵과 탄화된 호두, 탄화된 무화과 열매가 그릇째로 담긴 채로 발견되고 있으며 달걀이나 화려한 보석류도 발굴되었다. 특히 보석류는 유난히 같은 모양이 많아서 당시 인기 있는 형태는 대량 생산되어 팔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 발굴 지역은 관광지로 보존되어 있는데 1000년 넘게 화산재에 뒤덮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던 관계로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 당시 죽은 사람의 모습 또한 남겨져 있는데 사망 당시의 자세를 비롯해 옷주름과 표정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비극성을 더한다. 당시 화산재의 말 그대로 순식간에 뒤덮여서 그때의 그 표정 하나까지 전부 남게 된 것이다. 발굴된 사람들의 형체 중에서 유명한 것은 두 사람이 껴안은 모습의 유해로 폼페이의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로는 두 사람 모두 남자였고 죽어가면서 우연히 서로 가까이 붙었을 뿐이었다. 폼페이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활용,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와 관리 소홀로 2010년에 들어 유적 중 검투사의 집이 무너지는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폼페이 복원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문 복원 기술은 독일이, 고고학과 역사적 고증은 이탈리아가, 그리고 지리와 환경 자문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팀이 책임지기로 했다. 유적 내에 술집이 매우 많다. 집 내부에 세면대처럼 생긴 바가 있는 집이 전부 술집이다. 굉장히 외설적인 벽화가 그려진 매운굴도 많은 편이니 어린아이와 동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상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었던 폼페이전에서도 성행위를 묘사한 벽화 몇 점을 가져와 전시했는데 초등학생도 입장이 가능한 전시회인 만큼 이 홍등과 관련 벽화들은 어린이들의 관람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을 친 별도의 공간에 몰아서 전시했다. 주워서 나온 19금 유물들 중 일부는 나폴리 국립박물관의 비밀의 방에서 전시하고 있다. 2021년 8월에 2000년 된 석관과 그 속에서 흰 머리카락이 생생히 남아있는 사람 유골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왼쪽 귀의 형상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폼페이 고고학공원 측은 화산이 폭발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며 지금까지 폼페이에서 발굴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유골이라고 평가했다. 2021년 연구자들이 1980년대 헤르쿨라네움 근방의 해변에서 배의 잔해와 함께 발견된 300여 명의 병사들 중 한 유골이 프라이토리아니의 고위 장교였다고 결론을 했다. 같이 발견된 주화들이 근위대의 월급 액수와 일치하고 각종 호화로운 장비를 걸치고 있었으며 타원형 방패가 이들이 사용하는 제식 장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된다고 하는데 당시의 사건이 너무나 처참한 나머지 프라이토리아니 같은 정예부대도 방제 임무에 투입되었음을 시사한다. 소플리니우스는 타키투스와 주고받은 서간문에서 같은 구조 임무를 수행했던 외삼촌 데플리니우스가 화산에서 쏟아진 재와 바위 더미로 인해 바다가 너무 거칠어져서 해변에 배를 댈 수 없을 정도였고 데플리니우스 본인도 유독가스로 인해 숨졌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부대도가 큰 피해를 입어 배와 함께 전멸한 것으로 보인다. 듀골은 40세에서 45세의 남성으로 정예답게 매우 건장한 인물이었다고 하며
검게 그을린 주검의 상태로 볼 때 손쓸 새도 없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23년엔 폼페이 유적의 벽화에서 파인애플 피자로 보인 그림이 발견되면서 파인애플 피자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파인애플 피자를 전통을 벗어난 시도로 취급하던 이탈리아인들의 충격이 꽤 컸던 모양이다. 단 2024년도 현대 서울에서 열린 폼페이 유물전에서 도슨트들은 최근에 추가 발굴 결과 지중해에서 잘 나는 과일인 무화과와 복숭아를 올린 파이 혹은 빵으로 밝혀져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말을 남겼다. 2023년 말 노예와 짐승들을 렵치 안 되는 밀실에 가두고 제분에만 종사하게 한 빵 감옥이 발굴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폼페이에서 화산재에 묻힌 고문서를 AI로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매년 약 25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